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로라쌤입니다. 주역 타로 리딩 64회, 오늘은 31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61번 풍택 중부, 62번 뇌산소가 두 개의 괴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보실 괴는 풍택 중부 괴입니다. 상괴는 바람이고 하괴는 연못입니다. 연못 위에 바람이 부는 모습이고요. 중부, 이 부자는 미쁘다. 밑불 부입니다. 미쁘다. 미쁘다라는 게 미덥다라는 뜻입니다. 미덥다. 믿음직스럽다. 예,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성실 이런 뜻도 나오는데 근데 또 사귐이라는 것은 이 괴의 모양으로 볼 때 가운데에 두 개의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두 개의 양, 또 감싸고 두 개의 양.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선을 볼 때 딱 그 대칭이 되거든요. 이제 카드를 크게 보겠지만 카드에서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성실, 그리고 사귐. 예, 성실은 여기 미쁘다. 그리고 사귐이라는 것은 그 대칭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예, 카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칭 홀리츠카도 이렇게 거울을 보는 모습으로 대칭을 그렸습니다. 예, 음이 두 개, 양, 이렇게.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실과 그리고 사귐이라는 것은 이제 모양, 대칭, 그리고 성실은 미쁘다, 부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칭 오브 러브는 더 프레젠트 모먼트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에서의 그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시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간으로 이 중부 부자를 지금 이 순간. 근데 저는 이거는 그렇게 크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수긍이 안 돼요.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가운데 이렇게 대칭이 된다. 그거하고 성실이랑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괴번호는 61번입니다. 중상급이고요. 가운데쯤 됩니다. 키워드는 성실, 사귐. 여기는 이제 신의 같은 거. 예. 그리고 사귐이라는 것은 이제 아래 위에가 다 대칭이라서 통한다. 여기 나옵니다. 통한다. 예. 통한다. 그런 뜻입니다. 괴사는 마음이 서로 통한다. 믿고 사랑하자. 예. 통한다. 좋은 거죠. 예. 통한다. 믿고 사랑하자. 해설을 읽어보자면 진화와 본심을 말하며 진화, 참나죠. 진화와 본심, 나의 그 본심, 참나와 본심을 말하며 강함이 유함을 보호하고 있으니 믿음이 있다. 강함, 양둘이 믿음직스럽게 가운데 유함 두 개를 이렇게 믿음직스럽게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 그랬고, 중부란 신용과 성의가 갖춰짐을 뜻한다. 성실하고 믿음성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돈독함을 실행할 바가 있게 마련이다. 예, 나중에 이 성실하고 믿음성이 있는 자는 반드시 어떤 그 실행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돈독하면 나타나게 된다. 자, 이 중부 괴는 상괴와 하괴가 대칭을 이룬다. 한 몸으로 결합되어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상이다. 예, 연약하잖아요. 예,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상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이 괴의 이제 모양으로 볼 때 이 괴의 상층부는 순조로운 손괴이고 하층부는 기쁘다. 아이들은 기뻐하고 있고 상층부는 순조롭게 그냥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기쁨은 에너지원이고 활력소이다. 어린이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은 이 가정 전체의 이제 조직 전체의 활력소가 되겠죠. 상층부의 실권자인 구호와 하층부의 실권자인 구이 사이에 부드러운 음이 있어서 둘을 가로막는 칸막이가 없이 상하가 서로 긴밀히 통한다. 자, 상괴의 이제 전체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구호잖아요.
구호가 이제 전체의 장이기도 하고 상괴에서도 이제 중심이죠. 그리고 하괴에서는 또 중심이 구이가 있단 말이에요. 구오하고 구이 사이에는 다 부드러운 음만 있어서 통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다. 상하가 서로 긴밀히 통한다. 예, 뭐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죠. 이 조직으로 볼 때, 전체 조직으로 볼 때 이거보다 뭐 더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바로 통하는 모습이다. 역시 마찬가지죠. 가정의 모습으로 아주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실, 여기 부자로서 성실, 신의 이런 것도 뜻이 되고 사귐, 예, 잘 통한다. 예, 사귐 이것도 키워드로 가지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택중부 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괴는 뇌산소과입니다. 상괴는 우레입니다. 우레. 그리고 하괴는 산이죠. 산 위에서 천둥번개, 진동이 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소과. 이 과자는 뭐 진할과, 진하다. 과하다. 과하다. 그쵸? 근데 조금만 과한 겁니다. 많이 과하진 않고 조금만 과하다. 그러니까 작은 과실입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조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카드를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칭울리츠카는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죠. 사람이 지금 물론 이 균형을 잡을 그런 기다란 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아주 조심을 할 것 같죠. 예. 지금 이 괴는 조심해야 되는 괴입니다. 극도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심의 뜻으로 표현을 한 것 같고, 아이칭 오브 러브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래서 동일시라고 했어요. 이것은 또 괴가 조금 전에 61번 풍택중부와 같습니다. 음양만 다르지 가운데 있는 양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중간에 딱 양이 두 개 끼어 있고 그것을 두 음이 감싸고 있고 또 그것을 두 음이 감싸고 있죠. 음양만 다르다 뿐이지 가운데 있는 것을 바깥에 있는 두 쌍이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시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부도 그렇고 지금 이것은 소과인데 그 글자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괴의 모양으로 뜻을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괴번호는 62번이고요. 등급은 하급입니다.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더구나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지나치리만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키워드는 조심하다. 그리고 작은 과실. 그러니까 과실은 과하긴 과한데 크진 않아요. 이 대과궤도 있죠. 대과궤도 있는데 지금 이것은 소과입니다. 과실이 있긴 있으나 작은 과실입니다. 괴사는 힘이 벅차다. 큰일은 무리다. 그러니까 작게 조심해서 나가면 됩니다. 해설을 보자면 저자세를 취해야 함이며 큰일은 무리다.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면 소과가 대과가 되니 신중해야 한다. 예, 소과로 그쳐야 되죠. 예, 이미 지금 과오가 있는 건데 소과로 그쳐야 되죠. 그것이 이제 대과가 되면 이제 큰 사고 나는 거니까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면 큰 사고가 난다. 그래서 소과에서 멈추어야 됩니다. 소과는 조금 지나치다라는 뜻이다. 사물에 약간 지나치리만큼 행동에 조심하고 이래야 됩니다. 지나치리만큼 행동에 조심하고 되살피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한다. 예, 그래야지만 목적을 달성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 모양으로 볼 때 상층부는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죠. 우르릉 쾅쾅 하니까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합층부는 답답한 거죠. 산은 답답한 게 요 932가 밑에 있는 두 음을 막고 있어서 두 음이 답답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지금 위에는 지각 변동이고 우르릉 하고 있고 밑에는 막 답답한 이런 거라서 전체의 문제가 심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상계의 구사는
하괴의 그 하층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능력자입니다. 이 구사가 이 상괴에서 유일한 애죠. 예,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니까 지 혼자 유일합니다. 유일할 때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 능력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층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예,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데, 그래서 큰 허물은 아니고 조금의 허물, 그러니까 어느 정도거든요.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제압할 수 있어서 큰 허물은 아니고 조금의 허물만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사는 이 구삼을 제압을 해야지, 이 하층부를 제압한다는 거는 이 구삼이를 제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삼이가 밑에 있는 애들을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구삼을 제압하는 건데, 이 구삼을 제압할 때 둘 다 양이란 말이죠. 양이니까 물론 제압은 할 수 있으나 약간 힘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약간 힘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관은 힘을 좀 더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예, 힘을 좀 더 드린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61번 풍택중부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또 이렇게도 정리가 됩니다. 밑에 있는 두 양을 그냥 큰 하나의 양이라고 보고, 가운데 있는 두 음을 이제 크게 보면 이게 이제 음이라고 보고, 위에 있는 두 양을 이제 크게 하나라고 보면 이런 모양이죠. 이게 리게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보자면 밑에 있는 두 음을 하나로 이렇게 보고, 가운데 있는 두 양을 하나로 보고, 위에 있는 두 음을 또 이렇게 하나로 볼 때 이거는 이제 감괴잖아요. 감괴는 물이고, 그리고 험난이죠. 그리고 이 리게는 뭐죠? 뭐랄까, 안정적인 괴잖아요.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뭐 부유하잖아요. 부유. 위에, 그리고 제일 초효와 위에 상효가 양들이 되게 그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가운데 있는 음이 차곡차곡 모으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되게 부유하잖아요. 그래서 이 괴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풍택중부는 좋은 괴였어요. 좋은 뜻이었죠. 물론 이제 중상급이긴 한데, 예, 좋은 괴로다가 뭐 통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송함이면 뭐예요? 화합이잖아요. 이쪽은 이제 험난이죠. 한마디로 험난입니다. 예, 험난이에요. 하하급. 그래서 크게 봐도 이 괴 모양을 크게 봐도 험난이고, 예, 작게 봐도 뭐 대칭이라고는 하여도 작게 봐도 물이다. 그러니까 다 음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음이고, 이 양이 이 혼자 밑에 있는 양을 막 다스리려다 보니까 힘도 들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큰 허물은 아니고 작은 허물에서 멈추게 해야 됩니다. 무리하면 아무튼 큰 허물이 되기 때문에 작은 허물에서 멈추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주역 타로 리딩 64개는 오늘 이 영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고맙습니다.